U23 아시안컵 5차례 출전, 14경기, 역대 전적 1승 13패. 중국의 현실입니다. 형편없는 전적을 자랑하는 그들은 19일 열린 한중 대전에 앞서 경기 시작 전부터 이상하리만치 지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는 7년간 U23 중국 대표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청야오 등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因为对于这个队伍来讲，其实也是准备了4、5年吧。大家应该讲准备了还是比较充分的。我们的目标其实也很简单，一场一场打，争取每场比赛打好，发挥出我们正常的水平。 이에 더해 한국이 지난 17일 UAE와의 경기를 살펴볼 때 계속 크로스를 올려 헤딩을 경합하는 단순한 전력을 구사하고 있어 한국 팀을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가져오겠다며, 또한 이번 한중대전을 위한 비밀 무기를 꺼내들 예정이라며 황선홍 감독을 향한 서늘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는 일본과의 경기 직후 다소 수준 낮은 변명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일본과의 경기가 수적 우세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0으로 패배한 직후였기에 중국 매체들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도 그를 한번 믿어보자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직후 그가 꺼낸 비밀 무기의 정체를 마주하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반 34분, 이영주는 중국 대표팀을 농락하듯 자신감 있는 페인팅 모션으로 수비수를 제낀 뒤 강한 슈팅을 통해 한 점을 획득했으며, 후반 69분 연이어 쐐기골이 박혀 들어가며 순식간에 2대0으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중국 대표팀의 2연패가 확정되어가는 모양새를 그리자 기다렸다는 듯 청야오 등 감독은 그가 한국 대표팀을 깨부술 비책으로 언급하던 비밀 병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꺼내든 미친 전술은 우리 선수들은 물론 중국 14억 인민들마저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산둥 타이산에서 활약하는 1군 골키퍼를 돌연 공격수로 교체 투입해버린 것. 그는 스트라이커 셰 원넝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2.1cm라는 초장신의 키를 앞세운 위진용을 대신 투입시키며 한국 선수들과 헤딩 경합을 통한 득점을 노리겠다는 정신나간 전략을 비밀 전략이랍시고 내놓은 것이었죠. 속도도 느리고 제대로 된 공격수의 역할을 훈련받은 경험이 없는 그에게 이런 황당한 전략은 당연히 효과가 있을 리 만무했죠. 후반전 경쾌한 걸음걸이와 함께 호기롭게 등장한 그는 헤딩으로 한국 선수진의 프리킥을 막다 실수로 자책골을 넣을 뻔한 경험을 끝으로 공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채 느릿느릿 경기장을 배회하다 0대2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독 청야오 등은 경기 종료 직후 인터뷰를 통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还是很激烈的，并且呢也还是比较精彩的。我们队员呢应该讲总体来讲还是发挥出了自己的技战术水平，包括在精神面貌上面也应该讲也是做到了一定的这么一个高度。韩国队呢毕竟在亚洲是一支非常强的队。 那么我们在整场比赛中呢，其实创造的机会呢，应该讲比对手要多一些，但是呢，没有把握好。 그는 한국은 정말 강한 팀이었다며 한국을 깨부술 비밀 병기를 숨기고 있다던 경기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었죠. 이에 취재진은 골키퍼를 스트라이커로 내보낸 건 좋은 선택이라며 그가 펼친 황당한 전술에 대한 조롱을 하자 청야오 등 감독 역시 지지 않고 위진용은 어릴 때 공격수로 뛴 바 있었으며 헤딩을 잘한다며 비밀 병기 전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 자신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이었죠. 물론 그의 키가 2m로 헤딩 경합에서 우세할 수도 있다고는 하나 주전 공격수도 아니었으며 산둥 타이산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며 상당히 오랜 기간 골키핑 능력만을 개발한 그가 상식적으로 큰 키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헤딩 머신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 시작 전부터 한국전에서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다는 전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오락가락한 선수 기용으로 인해 감독 청야오 등은 자국 취재진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죠. 이에 대해 중국 축구팬들 역시 황당함을 표출하기는 마찬가지. 한팬은 위진용이 갑자기 공격수로 뛰고 있어서 황당했다. 이건 우리를 놀리려는 건지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또한 한 축구 인플루언서 역시 해당 경기를 보고 난 직후 침울한 표정으로 경기 분석을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一次吧叫偶然，2次吧你故意的了。本来以为第一场和日本的比赛，你把于金勇派上去，是为了打开局面，没想到今天在刚结束的与韩国的比赛当中，你再次把于金勇派上去踢中锋，并且比第一场时间还长。鬼才陈晓东，也就是你集训了5年带给咱们的国奥队的成果，我真的不想骂人了。我不知道你们怎么想，反正我内心挺难受的。 실제로 일본과의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투입되기는 했지만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두고 잠깐 출전한 것이기에 크게 문제를 삼는 이는 없었으나
한중전에서는 30여 분을 남겨두고 본격적으로 교체시켰기에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해당 경기를 지켜본 중국 매체들은 각양각색의 표현들로 이번 한중전에서의 전술에 대해 비난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중국 매체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는 2m 키의 골키퍼가 스트라이커로 변하는 기막힌 전술은 축구장에서 키만 크면 자동으로 득점 기계로 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청야오둥의 생각을 어디 한번 묻고 싶다며 해당 전술을 지시한 청야오둥 감독을 경질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중국의 왕이 뉴스 역시 청야오둥 정말 쪽팔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전 역시 후반 88분에 투입되며 2분간 등판한 데 뒤이어 한국전에서는 기필코 무엇인가 보여주겠다는 듯 경기 후반 30여 분을 남겨둔 시점에서 투입되었으나 플레이는 같았다. 그의 행동은 마치 머리가 없는 파리와 같은 멍청한 전술이었다며 일반적으로 상대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던 중국 매체 역시 자국 감독을 비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아랍에미리트와의 마지막 경기를 앞둔 중국은 벌써부터 청야오둥 감독의 사태를 부르짖으며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 매체 왕위는 2018년 이후 7년간 U23 대표팀을 이끌던 청야오둥은 7년간의 지도자 생활 속 향후 거취가 불분명하다며 그는 중국 대표팀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중국 축구가 하루빨리 슬럼프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방향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난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사태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달린 중국 네티즌들 역시 상당히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이런 쓰레기들이 국내에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빨리 꺼지고 간 김에 U20 그 외국인 감독이나 데려오라고 해라. 우리 축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감독이 꽉 잡고 있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력도 없으면서 인맥만 믿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자국 축구의 부패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U23 대표팀은 한국에게 0대2로 패하며 본선 진출에 최종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역대 U23 아시안컵에 진출한 횟수는 총 5차례. 그중 전적은 고작 1승, 그리고 13패. 그간 한중 대전만 했다 하면 14억 인민이 떠나가라 외쳐대던 공안증 극복 역시 이젠 포기한 것인지 더 이상 그 누구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별 편성 직후 일본은 몰라도 한국은 해볼 만하다며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또 다시 도진 공안증에 머리를 싸맨 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편파 판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개최국 카타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겨 반드시 조 1위를 꼭 차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속 시원한 승리를 거두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언젠가는 구독을 해주실 미래의 우리 구독자분들께 9만 구독자 달성을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재미있는 영상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